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1, 2주차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3, 4주차도 역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연장이 되는 바람에 2주를 더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 2주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적응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나름대로 여건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교육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1, 2주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닝 캠퍼스 공지사항에 가면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구성 내용과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지금 이러닝 캠퍼스에서 아마 첨부 파일 기능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이러닝 그 시스템 내에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 메일로 전부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만약에 수강 학생 중에 일부 학교에 이제 탑재된 그 이메일이 잘못되어 있거나 바뀐 학생들만 조금 못 받았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교수님 메일로 요청을 하면 관련 수업 자료를 다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여러분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 2주차 마지막 강의 시간에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3주차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경영 전략의 개념,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4주차에서는 경쟁의와 경쟁 전략, 그 다음에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수님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시청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수업 확인하고 과제 확인하고 동시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같이. 그래서 수업은 반드시 정해진 그 수업 시간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 강의 기획서에 보면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주차별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그 기간 내에 자유롭게 시청하고 과제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시청 완료 메일하고 과제 제출 메일하고 같이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교수님 시청 보고 따로 하고 과제도 따로 하고 이제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는 1, 2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진출 성공 사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인도 시장 진출 성공 사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제출했는데 3주차와 4주차에는 파리바게트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공 사례, 그다음에 4주차에는 핀란드 기업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 이후에 스타트업이 많이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한 과제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얻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3주차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주차 마지막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부 환경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구두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환경 분석 봅시다. 환경 분석. 기업의
환경 분석. 그죠? 환경 분석. 자, 기업에 있어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건이라고 받아요. 여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위한 여건, 제반 여건이 바로 환경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연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 외부적 여건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내는 거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지침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향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환경은 크게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기업 외부 환경에 대한 거, 또 내부 환경에 대한 거, 그렇죠? 자, 외부 환경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일반 환경. 다시 기업 외부 환경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부 환경은 자, 하나는 일반 환경, 두 번째는 산업 구조 환경. 이렇게 나뉩니다.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조직 외부의 여건, 환경이 외부 환경인데 그러한 외부 환경은 그냥 제너럴한 일반 환경하고 산업 구조적 환경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일반 환경은 굉장히 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시장과 국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노출되게 되는 일반적인 환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국가 시장의 경제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법률적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거시 환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했듯이 그 국가 시장의 경제적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그렇죠. 그 국가의, 그러니까 우리 자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본 국가는 내가 진출한 국가 시장이 경제적인, 정치적, 사회 문화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일반 환경이라고 해요. 외부 환경 중에 일반 환경. 산업구조 환경은 이렇게 외부 환경인데 위에서 얘기한 일반 환경처럼 그런 제너럴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 내 기업이 속한 그 산업 구조의 여건이 어떤지, 그 산업이 성장세에 있는지, 그 산업에 내가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나와 경쟁하게 될 경쟁자는 많은지 적은지, 현재의 경쟁자 수준에서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우위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쟁 양상은 어떠할 것인지, 자기가 속한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작죠. 그러니까 미시 환경이라고 하고 산업구조 환경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환경은 여러분 뭐를 통해서 진단하냐면 5가지를 갖고 진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 현재 나의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적은지 많은지, 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잠재적 진입자. 지금 경쟁자는 5명인데, 5개 기업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시장에서, 이 국가 시장에서 내가 속한 이 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자가 5명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는 아마 향후 1년 뒤에, 3년 뒤에는 10개, 20개로 늘어날 것이다.
것을 분석하는 거죠. 잠재적 진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렇죠? 세 번째, 대체재의 유무. 우리 기업에서 만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이나 재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가치 있는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지만이 내가 경쟁력이 있죠. 대체자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소비자가 반드시 우리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에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 환경인 거죠. 네 번째, 구매자와의 관계. 다섯 번째, 공급자와의 관계. 자, 구매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누구와?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의 제품과. 구매자는 예를 들어 소비자면 어떨까요, 여러분? 소비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하면 갑을 관계로 봤을 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소비자와의 관계를 보니까 우리 기업의 제품은 우리 기업이 굉장히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더라. 우리 제품은 우리 기업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매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우월한 거죠. 이런 시장 어때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내가 들어가게 하면 우리 제품은 우리 거밖에 못 사. 다른 기업은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제품으로 우리 제품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관계를 말해요. 반면에 구매자와의 관계를 봤더니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그 시장에 너무 많아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 꼭 아니어도 다른 제품을 선택해도 비슷한 효용과 가치를 느낄 수 있더라. 너무 많더라. 그러면 그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공급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하죠. 제조업체. 그렇죠?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수많은 완제품들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쓰고 있는 그런 완제품들은 그 제조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일부 그죠? 부품이나 중간재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 기업과 거래를 하는 거죠. 야, 너네가 이거 납품해줘. 자동차 어때요? 현대자동차에서 다 안 만들죠, 여러분.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나 타이어 전문 기업에게 거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시트는 누구에게, 핸들은 누구에게, 현대는 엔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럼 공급자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조기업이라고 할 때 공급자와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완제품에 필요로 하는 부품이나 원부자재, 중간 제품들이 풍부해. 그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 그 시장에는, 그 국가에는. 그럼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또 얘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우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은 거죠. 내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또 공급자가 많다는 거는 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원가에 있어서. 반면에 내가 필요로 하는 재화는 이러한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쪽 시장에서는 그러한 공급자가 유일하게 한 기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기업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우리 완제품 생산을 못하는 거죠. 공급자의 관계가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런 여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요인들을 갖고 외부 환경 중에 산업구조 환경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내부 환경 볼까요, 여러분?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은 결국은 여러분 기업 내부의 문제예요. 기업 내부에 있는 역량에 관련된 건데 기업의 역량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재산, 능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기업도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모두 경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영 자원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뭐야?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우리의 강점은 뭐야? 약점은 뭐야? 이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될 만한 경영 자원을 분석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경영 자원은 크게 여러분 유형 자원, 눈에 보이는 기업의 유형 자원, 또 기업의 자원,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그렇죠? 무형 자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뺀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유무형 자원을 실제 운영하는 인적 자원. 그죠? 인적 자원. 이것도 경영 자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의 경영 자원인 유무형 인적 자원 중에 무엇이 나의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 것인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여건이 강점이고 이러이러한 여건은 약점이기 때문에 차후 보완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전략을 해야 되겠어. 당장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지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어. 등등의 전략적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 자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뭐 토지도 되고 돈도 되고, 그렇죠? 기업의 사업,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형 자원은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기술. 또 무형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술과 브랜드예요. 브랜드. 가방은 뭐예요, 여러분? 가방. 물건을 담아서 휴대하기인데 쓰는 그런 제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가방의 기능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방을 좋아하죠. 그 이유는 뭐죠? 브랜드 때문이죠. 브랜드. 이 브랜드,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가방을 사는 거예요. 선호하고. 육거리 시장에 파는 그런 가방이나 명품 가방이나 물건을 담아서 휴대하고 다니는 그러한 기능적인 용도는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방의 기능을 하는데도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요. 여자들은. 브랜드 때문에. 브랜드. 그렇죠?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을 좀 선호하죠. 그냥 좀 가격이 저렴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조립해온 그런 제품은 똑같이 컴퓨터 기능을 해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브랜드와 또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죠. 자,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면 기업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죠.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그런 인적 자원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바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여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 기업이 현재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파산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거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게 하는 그 무언가, 그 기업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러한 경영 자원을 이용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뭐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경쟁 우위, 그죠?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 자, 기업은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경쟁 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기업에 어떤 뭔가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기업을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그 기업의 경영 자원을 우리가 핵심 역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어 컴피턴스. 그렇죠?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그 기업의 경영 자원을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뭔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핵심 역량을.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게 하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기업은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 어느 기업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어느 기업은 뭐 막대한 자본력일 수도 있고, 그 유형은 다르지만 뭔가 자기 기업을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핵심 역량이 있는 거예요. 월마트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월마트 이야기하다가 영상이 끊겨서 다시 계속 할게요, 여러분. 월마트의 경쟁 우위는 뭐예요, 여러분? 월마트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핵심 역량은 그죠? 월마트의 원가 우위를 가져다 주는 월마트만의 물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를 경쟁사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월마트는 월마트만의 물류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만이 그걸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원가 우위를 가져다 주는 근원이 경쟁 우위가 월마트만의 물류 시스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처한 그런 여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 기업이 외부에 처해 있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 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이 처한 환경, 여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들도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 개인의 강점과 약점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역량이 뭐가 장점이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 여건은 어떠한 건지, 나에게 우호적인지, 어떤 게 위협적인 건지, 그럼 이러한 환경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전략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구사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와 연계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경영 전략 수립의 전 단계로서 지금 이번 시간에 내부 환경 분석이 사전에 선행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